네, 데이터들을 알차게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투자 판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 모셨고요.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체크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최원재 전문가가 가져온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입니다. 장 마치고 나서 나왔고요. 조금 전에 투자 업데이터에서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다, 예상치 상회했다, 이 정도까지 데이터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식으로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의미를 두면서 이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받아들여야 될지 최원재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디램 업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3대 축인데 이쪽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게 예상을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내년, 내후년에는 결국에는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좀 보면 되겠고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당 실적을 보면은 지금 EPS 주당 순손실이 지금 95센트를 기록했어요. 시장 예상치로는 1달러였는데 그보다는 선방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이번에 발표된 게 이제 1분기고 이제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51억에서 55억 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시장 전망치는 49억 9천만 달러였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당 순손실은 21에서 35센트를 전망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주당 62센트 손실을 전망을 했기 때문에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가이던스에서 내년 실적 개선을 자신을 했는데 AI 분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인해서 실적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고 내후년 25년이죠.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것인데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 소부장 주식들 같은 경우는, 장비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선제적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면은 소재가 많이 쓰일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동진 세미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장비주들 전체적으로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하고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그래도 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서 AI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주 반도체, 퀄리터스 반도체, 그다음에 리노공업 정도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아직은 적자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8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9, 10, 11월 달 이 3개월 동안에 실적을 좀 내놓게 된 건데요.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최원재 전문가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AI가 확실히 개화를 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서 볼만한 이 반도체주들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인데요. 12대 국가 전략 기술 선정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포함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는 우리 시장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AI라든지 로봇 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눈길을 좀 끈 곳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살짝 이 OLED 쪽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좀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가 반도체보다 먼저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 쪽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면적,
대형 OLED 쪽에 대한 지분,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2024년도가 되면 애플 쪽에서 계속해서 이 OLED를 채용하겠다, 사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비롯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쪽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쪽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의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XR이나 VR 관련되어 있는 기기들의 출시가 2024년도에 연이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고 대형 OLED 같은 경우도 이제 TV 쪽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굉장히 굵직한 그런 스포츠 빅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TV를 변경할 생각은 없는데, 교체할 생각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수요단을 예측하고 있는 그런 리서치 업체에서는 2024년도에 이 TV 쪽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업황 자체가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2023년도, 2024년도까지 뭐 괜찮은 실적 성적, 수익률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재규 본부장이 포커스 맞추고 있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사실 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시장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군으로 디스플레이 쪽, 이쪽도 함께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 최현주 전문가 이 방산 섹터에 대해서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주고 계시죠. K방산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거다. 4분기에 호실적 전망된다라는 부분 비춰보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나온 내용은 이 홍해 보호 차원에서 미국에서도 우리 정부에 군사적인 이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쪽에선 지금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정도만 좀 거론이 되고 이 군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뭔가 국방력 혹은 이런 장비로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방산 섹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이 국내 방산업체들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출 물량이 이제 실적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별로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이 일단은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 227% 정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8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빅4라고 알려진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5% 오히려 역성장할 것으로 이제 일단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 실적은 일단은 좀 나와봐야지 않은데 일단은 조금 안 좋게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수출 물량, 수주 실적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에 같이 잡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미국과도 수출이 나올 것으로도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존 또 폴란드 건 잠시 좀 우려가 있었지만은 잠시 수면 아래로 좀 잠복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말고 또 중동에서도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게릴라식으로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계속 무기 수출이 잘 되지 않을까 내년에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폴란드 우려 때문에 주가 하락했는데 이제는 좀 바닥권에서 조금 바닥을 좀 다지는 것 같습니다.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IG 넥슨은 미국 로봇 업체 인수권 때문에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 계속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어제 괜찮은 모습 보였는데 조금 박스권 탈피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좀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 예.
예. 앞서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 주기적으로 방산 섹터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LIG 넥스원을 최선호주로 보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로봇 플러스 알파뎀에서 슈팅 나와서 약간은 또 견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아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 많이 내셨을 테니까요. 신규로 방산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최선호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 예산안에서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어제 여야가 600조 원가량의 내년 예산안에 합의를 했었고요. 여기에서 여권이 얻어낸 것은 원전 예산이 복원된 것이 여권에서 얻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814억 원 지금 복원이 됐다라는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전주들 다시금 힘을 받을까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예산안이 삭감이 되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예산안이 복원이 되면서 다시 한번 원전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원자력 발전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탈원전의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을 굉장히 잘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20여 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이제 원전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설치를 한다든지 원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그죠? COP28에서 이 탈화석 연료에 관련되어 있는 논의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에너지 관련주로서 충분히 엮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주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제 조금의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영업 환경이 형성됐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알아봤고요. 추천주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약 3주 전에 제시했던 바디텍 매드입니다. 11월 후반이었는데요. 11월 27일에 제시됐던 이 종목 18,000원대 사가지고 목표 주가가 21,000원이었는데 어제 22,000원도 돌파가 됐습니다. 이번 주 어제 그제 상당히 슈팅이 나오는데 왜 올랐는지도 궁금하고요. 직전 고점 넘어서서 2차 목표가를 주실 것도 같은데 향후의 전략 알려주세요. 일단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이슈는 없는데 일단은 체외 진단 제품 생산 업체인데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계속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좀 슈팅이 좀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 2차 목표가 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00원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11월 말에 사가지고요. 차트 놓고 보시면 상당히 좀 절묘한 시기에 소개를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20% 넘게 수익 내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주도 알아봐야죠.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캠트로닉스,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다뤘었던 디스플레이 쪽과도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 또 자율주행, 그리고 반도체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사업부가 있고 하나는 화학사업부가 있는데 이 전자사업부 쪽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사업부 쪽에서는 이 노광 관련되어 있어서 일본에서 계속해서 수입해 왔었던 원재료를 이번에 개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원재료를 좀 원료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돼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슈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재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이제 23,400원대인데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변동성은 좀 덜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보다는 나는 좀 보유를 해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려봤을 때 목표가는 27,500원,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손절 가격은 19,000원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을 보신다면은 캠트로닉스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천 나왔습니다. 27,5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19,000원입니다. 그럼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바이오 쪽에 업체 하나 갖고 나왔는데 오스코텍입니다. 신약 개발 관련 업체인데 여기서 제가 바이오 주식들 많이 안 소개시켜 드리는데 갖고 나온 이유는 역시 뭐 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결국에는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제적인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뭐 아무래도 금융 비용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혜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가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판권 매각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지금 또 자체 임상 개발 파이프라인이 확장이 되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18,000원 라인에서 지지를 형성을 하면서 지금 바닥권 탈피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역시 뭐 어제도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매수가는 22,000원 이하에서 좀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코텍이 지난 여름 즈음에 이 신약과 관련해서 호재 나오면서 그때 유한양행이랑 같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결과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급등 직전 수준까지 현재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이 모멘텀은 소멸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상황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다시 제자리 찾은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주식들 특히 이제 뭐 테마성 관련 주식이나 특히 네. 이제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 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랐던 주식들은 오르는 것도 빠르지만은 회복도 그 단기간에 주가가 원점까지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빨라요. 그때 당시 이슈는 다 소멸이 된 거지만은 네. 이 업체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사이클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결국엔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어느 정도의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현재 시점에서 다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구간 조금 전에 진입이 됐고요.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22,050원 정도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목표 주가는 25,500원 설정해 드렸고요. 손절 라인 19,000원입니다.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